2020년 경자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분의 시대에서 올해 같은 이런 최악의 해는 처음 맞이했을 겁니다. 코로나라는 역병이 정초부터 덮쳐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병의 공포도 무섭지만은 코로나가 경제를 완전히 봉쇄시키면서 각 나라의 서민층의 삶을 거의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자고 뿌린 각국의 돈들은 엄청난 돈들을 뿌렸죠. 그것이 다 부유층의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 같은 투기 자금으로 전용되면서 대체로 기득권층들은 코로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더 많은 돈을 벌었고, 서민층들은 코로나로 인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 생활이 생계에 지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 환자가 8,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72만 명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하루에 사망자가 무려 16,000여 명이 나오고 있고, 전 세계 사망자는 1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사망자는 34만 명으로 2차 대전에서 죽은 미군 사망자 29만 명보다 5만 명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일일 사망자는 3,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000명이라 하면 9.11 사태 때 죽은 모든 사람들, 쌍둥이 빌딩이나 추락한 비행기나 이런 데서 죽은 사람들을 다 합쳐도 3,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9.11 같은 사망자 숫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충격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악의 한 해를 겪으면서 올해도 이런데 내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학교에서 애들 수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아직 동료들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취업을 하는 젊은이들은 어디 직장을 원서를 낼 때 자체도 없어서 그냥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 뛰어들면서부터 무한정 기약 없는 백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요. 1980년 전후해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시절이었지만은 청춘들이 대학을 나오고 또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수만 가지고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결혼도 하고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가고 내 집도 마련하고 자식도 대학 보내고 하는 일들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갖고 온 이 암울한 시대는요, 이제 그때 어렵게 살아도 꿈과 희망이 있던 시대가 이제 그런 꿈과 희망 자체가 좀 과도한 욕망처럼 비춰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도대체 무슨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하루하루 오늘 코로나 걸리지 않았다, 오늘도 그냥 배가 부르고 따뜻한 방에서 잤다라는데 만족하고 가야 되느냐. 자, 역병이 온 나라를 덮치고 있는데 이 청춘 세대들이 희망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청춘의 희망 상실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엄청난 문제들을 양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은, 서민들 다수는 소득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장사가 되지 않고 해서 소득이 주는데, 사회 상류층들은 이 코로나 와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그리고 주식 가격이 폭등하면서 떼돈을 벌 기회가 지금 생겼어요. 올해 안에 주식이 2배가 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코스피가 1,700대까지 내려갔다가요, 지금 3,00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의 2배가량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투기층, 투기 상류층들은 떼돈을 벌고 있고, 올해 안에 집이 2배가 올란 집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수의 고급 식당과 명품점들은 아주 그냥 줄을 서고, 그리고 대다수의 식당들은 파리를 날리면서 서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간단하게 젊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갖춘 풀소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소유로 서로를 구분한대요. 그래서 풀소유 아니면 무소유주의 어중간한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선임도 아닌데 무소유로 젊은 사람들에게 살아라. 이게 제대로 된 사회의 자세나 태도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려울 때는요, 안 죽고 살아남고 또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꿈을 품는 것, 그것이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살면서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는 한 해를 많은 사람들이 겪고 또 내년의 한 해도 암울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방이 될 때도 살았고 6.25 동란 때도 3년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정말 옷 같은 옷 입지도 못하고 기차 위에 매달려서 피난 가면서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50년대, 60년대에 보릿고개에서도 살아남았고 하루에 18시간, 19시간을 일을 하고 한 달에 하루도 제대로 못 쉬면서도 다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또 지나가고 보면 어떻게든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때보다 못한 것은 6.25 때나 보릿고개 때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다들 확연하게 있었지요. 자, 그런 의지와 투지가 평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마치고 도시로 도망을 와서 가출해서 그래서 중국집에서 배달부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중국집에서 요리하는 걸 배우고 그러면서 식당을 결국 내고 그러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5, 6, 70년대를 살아온 우리 우대의 선배들 삶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요양병원에 누워있고 또 그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폐쇄된 채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최악의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조건을 보면 옛날처럼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해서 뜨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쨌든 살아야 되겠다고 의지를 먹으면 앞으로도 살 길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한 해를 보내면서요. 시리에 빠지지 말고 이보다 훨씬 못한 시대에 맨손으로도 다들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가졌던 헝그리 정신으로 좀 돌아가서요. 이 시대를 살아남겠다라고 버티겠다고 생각하면 살다 보면 더 나은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한 해가 아마 다들 지긋지긋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한 해는요.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코로나도 좀 덜해지지 않겠느냐. 경제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희망을 품고요. 또 여러분이 전부 욕에 맞지 않는 한국 정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제 문갈이도 끝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으로 한 해를 맞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지